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고정의 공통수학원 복소수 스텝 3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50번 문제인데요. Z가 요렇게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보시면 뭔가 규칙성이 있어 보이긴 하죠. 이런 게 뭐 나와 있긴 해서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서만 봐도라도 이게 어떤 규칙성인지 보일 거 아니에요? 자, 쭉 보고요. 자, 그 결과치가 52 더하기 51 i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인가 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가장 먼저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z부터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분모에 무슨 화? 실수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자, 루트 2 더하기 3i를 양변에, 양변이라네. 분모 문자에 곱하기를 들어가게 되면 얘는 11분해가 나올 거고, 자, 분자의 경우는 3 플러스 루트 2i 하고, 그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3i를 요렇게로 곱하겠죠? 자, 그럼 당연히 분모는 그냥 이 11이겠지 뭐. 11일 거고, 분자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실수분만 봤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이쪽에서, 뭐라는 거야? 여기 이제 얘랑 곱해 3루트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3루트 2가 나오니까 실수분은 일단 0으로 사라지고. 다음 보시면은 이제 허수분을 보시면요. 그 사람이 2, 계산하면은 9 해서 11i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복잡해 보였지만 결국은 z가 i일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복소수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이렇게 규칙성이 존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뭘 관찰하냐면 거듭 제곱되고 있는 친구가 누구지? 이걸 본다고요. 자, 거듭 제곱되고 있는 친구가 z야. 즉 i란 말이야. 그럼 i 같은 경우는 저 친구 주기가 얼마야? 4죠. 일단은 이 친구의 주기가 4구나. 그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내가 적어도 4개까지는 관찰해보겠다 이거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4개의 합은 늘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4개를 보자면 일단 i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가 나왔을 거고 다음에 3 곱하기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3i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 곱하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요 4개를 더했을 때의 결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라는 친구가 계속해서 반복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얘를 계속 더해 나갈 거 아니에요? 더해 나가다 보면 여기 파트는 실수분을 계속 음수가 나오게 마련이란 말이야. 그런데 결과치가 뭐 나왔어요? 양수가 나왔다고요. 실수부도 그렇고 허수부도 그렇고 모두 양수가 나왔으니까 내가 어떤 규칙성대로 쭉쭉쭉 끊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부분만 보겠다.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라는 저 주기가 총 4번 나왔다고 가정할게. 그러면 4번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총 16개의 항을 더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16개의 항을 더해버렸을 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i. 우리가 생각했던 양수 더하기 양수는 아니네. 근데 16번째를 다시 넘어서 17번째를 보면 처음에 아까 i였잖아요. 그러니까 17i가 나올 거고 그 다음 18번째는 뭐겠어요? 플러스 18이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만 끊어보자. 그럼 내가 18번째까지의 총 합을 관찰해 보면은 이 짝이 9 나오는 거고 이 짝이 10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실수부하고 허수부는 차이가 1차이 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나 이렇게 한번 가볼래요. 이런 논리적인 흐름이라면 문제에서 52 더하기 51i를 구하랬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어머나 얼마 차이가 안 나네? 그러면 내가 이거 52거든? 이거 더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가야 될 거 아니야. 해서 선생님은 조금 여기서 센스를 좀 발휘했어요. 그래 딱 떨어질 수 있게 절반이라 생각했을 때 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라는 친구를 25번 더했다 합시다. 자, 그 얘기는 항의 개수가 100개란 얘기입니다. 장의 개수가 100개인 상태면 현재 여기까지 왔을 때 얼마냐면 그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i 이렇게 나오는 친구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런데
그럼 이거 항의 개수는 100개니까 그 다음 번째인 친구는 뭐겠어? 101번째인 친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은 102번째의 친구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우리가 더하기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51i가 나오고 52가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따라서 첫 번째에서 문제에서 n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10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35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나 순허수가 아닌 복소수 z하고 오메가에 대해서 z-오메가하고 z-오메가가 모두 실수라고 되어 있어. 자,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z하고 오메가 모두 실수도 아니고 순허수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복소수인가 봐. 자, 이런 상태야.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 z를 a 플러스 bi, 뭐 오메가를 c 플러스 di 이렇게 놓겠죠?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아니 문제에서 특수하게 실수다라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뭘 쓸 거냐? 아니 첫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네. z-오메가가 실수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실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P라고 쓸래요. 자, P라는 실수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이 문제는 경우가 2개 있었거든요? 요것도 있었고, 요것도 있었고. 그러면, 야, 내가 저 Z라는 친구를요, 오메가 더하기 P라고 쓸래요. 그런 다음에 Z, 오메가에서 Z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저 친구, 오메가 더하기 P를 한번 다 바꿔볼래.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오메가를 다 곱하겠다는 얘기지. 그냥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봤더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에다가 이제 실수 P를 곱한 저 친구가 나오는데 이것의 결과가 뭐라 했어? 문제에서 실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실수가 등장했거든? 켤레복소수의 성질이라는 걸 잘 관찰해 보면 이런 거가 있었어. 켤레복소수가 아니라 복소수 자체가 그렇죠. 자, 복소수 자체가 어떤 친구가 얘가 실수야. 그러면은 당연한 거지만 그 친구에 켤레를 붙이겠다? 켤레를 붙인다는 건 누구의 부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라고. 근데 허수부가 없잖아. 그럼 얘 역시도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라는 거지. 물론 요 실수하고 이 실수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 방법을 머릿속에 좀 착안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얘가 실수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실수를 곱한 너는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P를 붙인 거하고 뭐하다? 동일하겠네. 괜찮? 다음에 야, 제곱은 제곱끼리 P가 붙어있는 건 P가 붙어있는 것끼리 우리가 수학은 무슨 싸움을 배웠는데 모양 싸움이라고 내가 줄창 얘기하죠. 자, 그럼 보자. 좌변에서 야, 이거 합창공식 보이니? 그래, 합창공식 보이면 가는 거지. 자, 가자. 요렇게로 써버릴게요. 자, 우변의 경우는 P로 묶어버렸을 때,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P로 묶어버렸을 때, 야, 오메가 바가 앞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순서님 모양 싸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할래요. Z하고 오메가는 실수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순허수도 아니라 했거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치는 0이 될 수가 없다고. 0이 안 된다는 건 뭐 할 수 있다?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약분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를 P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리한 거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 이거 계산했을 때 P였거든? 그럼 P 친구 대신에 내가 Z-오메가를 딱 갖다 붙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군요. 잘못 썼군요. 마이너스 P가 있어야죠.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를 붙였다라고 치면 여기 오메가하고 여기 오메가가 지워지면서 이 문제는 나에게 오메가 바랑 마이너스 Z랑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나 봐.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얻어낸 거는 뭐냐면 이거 하나 얻어낸 상태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가볼게. 그럼 Z 플러스 오메가가 순허수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지. 그거 보는 건 어렵지 않지 뭐. 잠깐 카메라를 돌려보고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Z 더하기 오메가가 실수냐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Z라는 친구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거기다가 오메가를 더했어? 어머, 얘들아 우리 그거 알죠? 오늘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오메가를 A 플러스 BI라고 가정한다면 이 친구의 결과 2A라고 명확하게 나올 수 있고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것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실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경우는 EBI라는,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면 순허수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 요 정도는 솔직히 우리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만나게 요 정도는 공부합시다. 됐습니다.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는 것은 순허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 기억의 문제는 맞는 문장입니다. 자, 이어서 니은 보겠습니다. 그러면 Z하고 오메가를 곱한 것은 0보다 작냐라는 건데 그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 선생님이 Z라는 친구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붙였다라고 써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오메가를 곱했거든? 자,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곱한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죠. 근데 이 문제에서 실수나 순허수가 아니랬으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닌 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들의 결과는 0보다 크겠죠. 0보다 큰 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부호로 붙였으니까 0보다 작아요라는 두 번째 멘트는 역시 맞는 문장이 되는 거지. 괜찮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디귿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메가라네. Z바 대신에 이렇게 써볼래요. 지금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죠. 양변에 오메가를 붙여서 오메가는 마이너스 Z바랑 똑같습니다라고 해도 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Z바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붙였어? 첫 번째, 마이너스 Z 오메가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오메가 바 대신에 마이너스 Z를 붙였더니 플러스 Z 오메가가 되면서 0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디귿도 뭐 한다? 같다라는 것을, 맞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모두 성립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A 플러스 BI하고 C 플러스 DI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괜찮은데 이런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 공부했으면 좋겠네. 됐죠?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352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연수연에 대해서 실수 AN, BN이 등식 저놈을 만족시킬 때 저놈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어때요? 이 문제 봤을 때 바로 모양들이 보이긴 했나? 자, 무슨 모양이 보였으면 좋았을 거냐면 난 이걸 이것 따로 보지 않았어요. 지금 아래에 첨자 보시면은 이제 1번부터 50번까지 적혀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짝꿍 이라고 생각하고 총총총 가서 어디까지? 자, 이렇게 짝꿍을 보라는 거 아닐까? 그럼 그 다음 상황은 되게 심플하죠. 야,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저 친구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제곱한 합이 궁금한 거구나. 근데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나와 있는 친구를 선생님이 정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실수화를 했어. 1 플러스 n 제곱이 나올 거고 1 마이너스 ni를 뭐한다? 제곱한다. 자, 1 마이너스 ni를 제곱하게 되면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n제곱. 요렇게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이제 정확히 말하면 i라고 적어야 되는 거지. 뭐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 자, 그러면 다시 an제곱 더하기 bn제곱이 궁금. 그럼 내가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어차피 분모는 동일하니까 그거를 잠깐 옆에다가 쓴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1-n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n제곱이니까 4n제곱이라고 바로 그냥 써버릴래요. 괜찮죠, 여러분들? 요 제곱이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 플러스 n제곱의 제곱분의 1에다가 저 친구 전개했더니 n 4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2n제곱 될 거고요. 플러스 1을 했더니 어머나, 얘하고 얘가 똑같네. 그러면 저 결과는 always 1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짝꿍들이 모두 1인데 그 짝꿍이 50개 등장해? 정답은 50이란 얘기지.
생각보다 352는 간단했죠? 모양만, 구조만 잘 판단해도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어이구, 그래요. 네, 이어서 바로 35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3번은 A1부터 A30까지가 각각 마이너스 1, I, 1 플러스 I 중에 하나의 값을 갖나 봐. 그 다음에 그 30개의 제곱의 합이 문제에서 7 플러스 10i라고 할 때 A1부터 A30까지의 실수부와 허수부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제 이런 문제인가 봐요. 그래요. 문제는 뭐 단순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야, 일단은 제일 큰 난관이 뭐냐면 30개 중에 얘네가 각각 몇 개인지가 알 수가 없네.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그 알 수도 없는 것들의 제곱의 합이 7 플러스 10i다라고 나와 있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두 개를 읽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네. 몇 개지? 얘가 몇 개고 얘가 몇 개고 얘가 몇 개지? 그 몇 개가 중요한 거 아닐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개수를 선생님이 뭐 X개, Y개, Z개라고 한번 그냥 가정할게.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총 30개구나라는 사실과 다음 두 번째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제곱의 합이 7 플러스 10i랬거든.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얼마인데? 1이죠? 1이 X개 등장하고요. i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Y번 등장하고요. 1 플러스 i는 제곱하면 2i, 제곱하면 얼마? 2i죠? 2i가 총 Z번 등장하는데 그 계산의 결과가 7 플러스 10i예요.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괜찮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관찰할 수 있거든? 뭘 관찰할 수 있냐면 여기 딱 보아하니까 x-y, x-y는 실수부가 되어서 7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수부는 유일하게 z가 있었거든? z가 5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낸 거죠. 그럼 두 개를 가지고 다시 첫 번째 식으로 와서 내가 z 대신에 5를 집어넣었어? x 플러스 y가 25개구나. 그러면 요거를 1번식이라 관찰해 보시고 이거를 2번식이라 관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1번하고 2번을 뭐 한다? 그렇죠. 연립하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해볼까? 자, 1번하고 2번을 더했어요. 더했더니 2x가 32, 즉 x가 16이 나오는 거고요. y가 9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x, y, z가 모두 구해진 상태네. 여러분들은 실수부와 허수부의 합을 구하기로 했던 거죠. 자, 갑시다. 16 곱하기 마이너스 1 다음에 9i 다음에 z가 5였는데 그냥 분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 플러스 5i라고 요렇게럼 쓸래요. 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11 더하기 14i가 되었고요. 실수부와 허수부의 총 합이 얼마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거 주관식 문제군요. 그래서 꽤나 쉬웠던 문제고 지금 이렇게 방법 나가는 것들은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수가 몇 개인지 몰랐을 때 어떻게 구조를 잡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354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복소수 Z에 대해서 이것일 때 저놈의 값을 구해주세요. 야, 문제를만 읽었는데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막막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 막막하니까 Z를 A 플러스 BI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너무 힘들어. 그죠? 풀릴 수는 있겠지만 시간 싸움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볼래요. 우리가 그런 거 있었죠? Z하고 Z1과 Z2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저 친구의 발을 붙이게 되면 내가 저 발을 각각에 따로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 여러분들도 다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 방법을 한번 착안해 볼래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을 첫 번째 식이라고 볼 거고 그럼 두 번째 식은 뭐냐? 양변에 켤레를 붙일 겁니다. 자, 양변에 켤레를 붙이면 이런 거죠.
Z바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이 2 플러스 2i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선생님은 두 번째 식이라고 얘기를 할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나와 있는데, 아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였거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들고 있는 것을 딱 보니까, 일단은 요 놈과 이 놈을 풀어 제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 두 놈을 그냥 곱하는 거야. 1번하고 2번을 그냥 곱해주세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Z-2의 제곱과 Z-2의 제곱은 오른쪽에서는 합차공식에 의해서 8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서 Z-2라고 관찰하기보다는 선생님은 이거를 그냥 하나의 오메가라고, 세량 복소수라고 치는 거야, 그냥. 다음에 얘를 오메가 바라고 해볼래요. 자, 아까도 그 얘기 했는데,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곱한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즉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결국, 니들의 제곱이 8, 제곱해서 8 나오는 것 중에 무슨 수? 음수 제외하고 양수만 해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곱한 것을 2루트2라고 폴랍니다, 이거야. 그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는 내가 만들어낸 거고, 사실상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Z-2하고 Z-2, Z-2를 딱 곱해버렸더니 전개했을 때 Z, Z-바 마이너스 2배의 Z, 2배의 Z-바 더하기 4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놈의 결과치가 문제에서 2루트2이라 했거든?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야? 여기까지가 필요한 거지. 그럼 얘를 뭐 하면 돼? 넘겨서 결과 2루트2-4라고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양 싸움만 한 거거든요. 요 Z가 나왔을 때 A 플러스 BI라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35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가 아닌 복소수 Z가 요로 콜업인데요. 이것이 실수다라고 되어 있을 때 다음에 맞는 거 찾는 문제인가 봐요. 자, 익숙하지? 그러니까 뭐가 익숙하냐면 오늘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 같아. Z가 나왔을 때 A 플러스 BI를 설정하기보다는 이 결과치가 실수다? 그럼 내가 켤레를 붙인 것도 여전히 똑같은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멘트를 보고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랐을 테냐? 1-Z분의 Z의 제곱바 1-Z바분의 Z바의 제곱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캐치했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여기까지 캐치가 되면 저 식을 정리하는 생각도 했어야죠. 양변에 선생님은 분모를 곱한 것을 싸그리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Z의 제곱 곱하기 1-Z바는 Z바의 제곱 곱하기 1-Z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Z제곱하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Z바의 제곱이 있는데 넘겨주겠습니다. Z의 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이 나올 거고 역시 마이너스 요 친구를 넘겨서 선생님 우변에서 Z하고 Z바를 한 번씩은 묶어볼래요. 자, 그러면 이쪽에 남아있는 친구는 Z바 마이너스 Z바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문제의 서두에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 Z라 했거든.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Z하고 Z바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은 얘가 0 될 수가 없는 구조다 이거야. 그러면 양변에 이게 합차공식이니까 분명히 이 친구가 들어있을 거거든. 그럼 그 친구를 소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Z 플러스 Z바가 ZZ바가 되는 거죠. 괜찮죠? 여기까지.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 보기를 보자면 일단 기억. 그렇죠. 우리 아까 그 얘기 했던 거죠. 니은. 그래요. 방금 요 라인 맞춰놨네. 다음 디귿입니다. Z의 실수부가 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거든. 자,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문제를 풀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Z를 A 플러스 BI다라고 놓고요. 바로 위에 있는 저 분홍 색깔에다가 A 플러스 BI를 슬쩍 집어넣게 되면 이게 또 유명한 친구거든? 그럼 여기 2A이고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우린 지금 A가 주인공이에요? B가 주인공이에요? A가 주인공이죠. A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할래요. B제곱만 남겨놓고 2A-A제곱을 넘겼다 쳤을 때 우리가 실수가 아니랬으니까 B가 0 될 수 없거든? 그러면 B제곱 0이 아닌 실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래서 너의 결과가 0보다 크겠군.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결국 실수부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 디귿도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보시면요. 어떤 실수, 복잡한 어떤 복소수의 결과가 실수다. 그 복잡한 거를 A 플러스 BI 놓고 문제 풀 생각하기보다는 그 전에 켤레 붙여서 한번 관찰해 봅시다.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35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복소수 Z가 요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거기 박스 쳤어? Z의 4제곱이 0보다 작대. 자, 그럴 때 모든 실수 X의 합을 구하는 문제래요. 사실은 여러분들 여긴 지금 스텝 3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스텝 2를 분명히 풀었을 거고 스텝 2에도 저 내용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Z의 4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관찰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Z를 제곱했어.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은, 즉 음의 실수가 나오는 것은 그 Z가 순어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걸 응용 버전 생각해봐. 4제곱이거든. Z의 제곱을 제곱했더니 0보다 작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긴 Z의 제곱이 순어수란 얘기거든요. 이때 잠깐만 선생님이 Z를 A 플러스 BI다라고 놓을게요. Z를 A 플러스 BI다 라고 놓게 되면 그놈을 제곱했다라 했을 때 Z의 제곱의 결과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I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당연히 0이 돼야 되고요. 여기는 0 되면 안 되올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결국 뭐가 포인트냐면 이게 포인트인 거야. 앞으로 Z 4제곱이 0보다 작아요 라는 멘트가 나오면요. 아, Z의 실수부랑 뿌라 마이너스 허수부가 같을 때 거기부터 경우를 쪼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가 제로가 나오는 그 친구는 제외해야겠죠. 됐죠? 정확히 말하면은 뭐가 될 때 Z의 허수부가 사라지는 것을 제외시켜야 돼. 됐습니다. 자, 그거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문제를 봤어요. 여기 Z라는 친구가 저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가 봐. 그럼 Z를 좀 정리정돈 해야죠. 일단 실수부의 경우는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다음에 허수부의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i라는 것을 미안합니다. 여기 플러스 3이네요. 3x에다가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 알고 있죠? 너랑 너랑 같을 때랑 너랑 너랑 더했을 때 제로가 나온다는 저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는 같아요. 그런 얘기지. 가자.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가 x제곱 3x 플러스 2랑 같을 때 넘겨버려서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가 0인데요. 이것을 만족하는 x가 7이거나 마이너스 2거든. 그런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되냐면 마이너스 2는 안 돼요. 마이너스 2는 왜 안 됩니까?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놈은 존재하지, 근으로. 그럼 얘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빵 사라져요. 빵으로 사라지면 안 된다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틀린 겁니다. 첫 번째는 7만 가능한 상황인 거고. 두 번째는 원래 실수부하고 마이너스 허수부 같은 건데요. 그 마이너스 허수부를 넘기면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더한 것은 제로다라는 거죠. 자,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더했을 때 제로다 바로 가는 겁니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 너가 제로가 될 때 인수분해 가능한가 볼까?
자, 3x 나오고요. 여기 이제 x라고 딱 써버렸을 때 플러스 2, 마이너스 5를 써버리면 가능하구나. 이때 x가 3분의 5이거나 마이너스인데요. 위쪽에서 얘기했지만 역시 마이너스 2는 안 되죠. 여기가 제로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만족하는 것은 3분의 5고요. 이 문제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그 두 놈의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3분의 5 더하기 7은 3분의 21이니까 3분의 26을 정답으로 볼 건가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음 달에 시험 봐야 되는데 이제 기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z의 4제곱이 0보다 작아 바로 이쪽으로 안 가시면은 시간에서 제약 걸린다고요. 자, 복습 꼭 해주시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이어서 35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해보자. a는 9의 배수인 두 자리의 자연수고요. p는 소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그룹은 서로 다른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래요. 일단은 뭐 문제 다 읽었고 우리는 a, p의 순서상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 일단은 내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당연한 거 여러분도 알았겠죠? 소수 p and 2차 방정식에서 두분의 곱. 야, 이게 왜 눈에 띄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이용해보자 이거야. 그 무슨 얘기냐? 여기서 두 근이 뭔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의 경우를 2하고 p를 곱해서 2p가 나왔다고 가정하는 거지. 그러면 너의 결과는 a가 되는 때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 그냥 이 p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야. 이 p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서 2p 플러스 1 너가 역시 a가 되는 경우. 어차피 이 문제는 해봤자 요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수, 이거 다 뭐 0보다 큰 수니까. 문제는 이 문제에서 9의 배수, 누가? a가 9의 배수면서 두 자리 자연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 근은 서로 다르다라 했거든. 두 번째 거는 서로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럼 우리는 이제 그 9의 배수,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9의 배수인 것들 중 만족하는 걸 찾는 거. 근데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9의 배수 첫 번째 두 자리 자연수는 9 곱하기 2. 2의 배수잖아. 그죠? 그리고 쭉 가서 마지막 번째가 99. 11개. 그러니까 총 10개만 하시면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해도 되고, 우리 직접 우리가 아웃풋 끌어내도 되고. 근데 해볼게. 되게 쉽거든? 여기가 18일 때 안 되지. 16이니까. 여기가 27일 때 25니까 안 되지. 36일 때 34니까 안 되고. 자, 그러면 일단 45일 때 가능하네. P가 43. 다음 54일 때 안 되고요. 63일 때 가능하죠. 61로. 다음에 72일 때 안 되고요. 81일 때 가능하죠. 79로. 다음에 90일 때 안 되고요. 99일 때 가능하죠. 97로. 첫 번째 상황에서 4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요런 스텝으로 갈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일단 뭐 어떻게 볼 거냐. P가 누구든 관계없이 2P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돼. 그럼 짝수와 홀수를 더했을 때는 여기가 무조건 홀수겠죠? 이번에는 이쪽이 짝수인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27부터 볼 건데 27 빼기 1은 26. 26 나누기 2는 13이죠. 자, P가 13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 미안해요. 저기 45. 45인데 44에 22니까 안 되지. 다음에 뭐 할까? 7 해볼까요? 97, 63. 62에 31이니까 괜찮네요. 다음에 81. 자, 81인데 80에 여기 40되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99 해볼까? 99에 98에 49. 49도 안 되네요. 자, 그래서 될 수 있는 P는 총 6개가 나오니까 그 순서상 개수도 당연히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개라고 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35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가조건을 읽자마자 이거 되게 쉬운 문제가 되겠는데 느껴질 거예요. 왜? 어떤 놈을 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오는 그 어떤 놈 자체를 우리가 세 글자 뭐라 부른다? 순어수라고 부른다 라 했죠. 그럼 이제 어디에 포인트를 줄 거냐면 저 놈의 모양이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바꿀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둘 거고, 자, 우리 지수법칙에 따르면요, 1-i의 제곱을 먼저 했을 때 마이너스 2i가 나와요. 그 마이너스 2i의 n제곱,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2의 n제곱 i가 되는데 얘가 순어수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지. 근데 두 번째 뭐라 했냐면 n은 3의 배수라고 됐거든. 야, 3의 배수구나.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쓸래요. 저 n이라는 친구를요 3p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n이 3패인 거 인정.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40 이하라겠죠. p가 자연수라 했을 때 얘가 40 이하라고 한다면 p 입장에서 봤을 때는 13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친구가 되겠다라는 거죠. 경우가 좀 줄어들었네. 다음 볼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전히 난 저 n 자리에 3p를 집어넣겠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기 우리가 세팅한 저 친구에다가 n 대신에 3p를 한번 쓱 집어넣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i에 3p를 집어넣으면요, 일단 3부터 계산할 거고 그 마지막에 이제 n을 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3p제곱인데요. 자, 3부터 먼저 계산, p는 나중에.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선생님 의도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2i를 3번 곱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 이거는 그냥 8이죠? 미안한데 p인데 왜 아무도 뭐라 안 해? 저희는 8, p제곱, and 여기는 이 i도 써줘야죠. i의 p제곱. 여기는 8, p제곱인데 i.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면 p가 누구든 간에 오른쪽은 무조건 i가 붙여져 있는 친구인데 왼쪽의 경우는 p가 누구냐에 따라서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만족하는 친구 누구다? 저 i의 p제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우린 순어수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쪽 자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기가 4잖아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안 되죠.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가 될 건데 마이너스 i가 되면은 좌우 계산했을 때 제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친구는 첫 번째, 그리고 4를 더한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서 뭐 우리가 그 일반항식을 써가지고 풀어도 괜찮지만 아까 이제 p가 1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p가 1일 때 4 더해서 5일 때, 9일 때, 13일 때까지만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p의 개수가 곧 n의 개수라서 정답은 4개가 됩니다.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359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zn이 이렇게 나왔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기억, 니은, 디귿이다 이런 문제인가 봐요. 자, 일단 여러분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zn부터 결정을 했겠죠? 일단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나오면은 이 친구를 좀 계산해서 좀 정리 정도를 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이용해서 좀 정리를 했겠죠. 제곱하게 되면 i가 나올 거고 제곱하게 되면 역시 i가 나오는 상황이라. 근데 좀 더 명확하게 보면요. 이게 i의 n제곱이고 얘는 i의 n제곱분의 1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써볼까? i분의 1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i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i를 n제곱 하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내가 n 대신에 4개 정도 써볼 수 있죠. 왜냐면 주기가 4니까 만약에 1 집어넣었을 때는 그대로 빵 사라지죠. 2 집어넣었을 때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역시 빵으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3 집어넣었을 때에는
마이너스 i. 여기도 얼마야? 플러스 i. 근데 마이너스 i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i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미안합니다. 여기 빵이 아니고 2i죠? 그죠? 다음에 내 n 대신에 4 집어넣으면 여기 빵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가 봐.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그럼 기억해 보시면 서로 다른 zn의 값은 모두 몇 개입니까? 라 했거든? 그럼 방금 봤을 때 요게 계속 무한 반복하는 상황이라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세 개가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네 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건 잘못된 문장이고요. 다음 니은 보시면은 z1부터 zn에 가능한 서로 다른 값의 총합이 2i냐라 물어봤거든? 자, 여기까지 끊어서 더하면 2i지. 2i지. 0이지. 0이지. 다시 또 2i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친구지. 그 문제에서 그러면 총합이 2i를 했으니까 니들을 더한 건 2i가 맞으므로 니은은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ZL이죠. 이거 ZL과 ZM 두 개를 곱했을 때 만족시키는 10 이하의 자연수가 순서상이 13개냐 물어봤거든요. 일단은 뭘 볼 거냐면 복소수하고 복소수를 곱했는데 지금 음의 실수가 나왔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린 느낌적인 느낌, 순어수끼리의 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괜찮?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여기 나와 있는 친구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만약에 얘하고 얘가 서로 같은 놈이었다면 이 아이를 제곱하는 꼴이니까 사실 괜찮죠. 둘 다 얘였으면은 역시 순어수니까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서로 달랐다고 쳐보자. 이 아이하고 마이너스 이 아이를 곱했다고 쳐버리면 그게 실수가 되기는 하지만 그게 양수란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 모두 너이거나 모두 너인 것을 찾는 문제구나. 근데 아까 몇 이하이? 12이하 했거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총 세 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i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세 가지죠? 세 개죠? 3, 그 다음에 7, 4 더하니까 7. 그 다음 10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개, 여기에서 두 개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L과 M은 서로 다른 놈이다라는 멘트는 써있지 않았죠. 써있었나요? 써있지 않았네요. 써있지 않았기 때문에 3 곱하기 3 또는 2 곱하기 2가 되면 되죠. 그래서 13개가 정답이 되겠죠. 이제 뭐라 했는데요? 13개 맞는 문장이네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보기만 보면은 너무 지저분하니까 하기 싫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한 땀 한 땀 가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36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0 이하의 두 자연수 mn의 순서상 m,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가 봐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명확하죠? 음수의 제곱근을 보겠다는 건데 너희들의 결과가 앞에 빼기가 붙어 있다는 건 밑에 있는 친구가 음수인 거고 위에 있는 친구는 0일 수도 있고요. 0보다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바깥쪽에 음수가 없거든요.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유일했죠. 둘 다 모두 음수일 때. 근데 얘는 뭐겠어요? 둘 다 모두 음수인 거는 제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m과 n은 10 이하의 자연수를 했고 만족하는 순서상계수 구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래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네가 음수지. 0보다 작지. 그러니까 4보다 커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저 n-3이라는 친구는 0일 수도 있고요. 0보다 크지. 그러니까 n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지.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제낄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간단하게 선생님이 표를 제작할 생각이고요. m값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5, 6, 7, 8, 9, 10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m이 5일 때 볼게요. m 값이 5면은 이쪽 자리가 음수예요. 그럼 무조건 여기는 뭐 나와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6부터 10까지죠. 6부터 10까지라는 것은 무슨 얘기야? 그 개수가 5개라는 얘기야. 근데 어디까지? 얘가 음수가 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 5개씩 나온다는 거지. 다음에 M8부터는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와요. 그 얘기는 얘가 모든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뭐가 되든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수거든요. 3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총 8개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5 플러스 8이 총 3번 등장하는 거니까 정답은 39구나. 생각보다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틀렸던 친구들은요,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어서 다른 문제 갈게요. 자, 이어서 36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XY에 대한 2차식의 곱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들 지난 단원에서 이미 선생님이 설명한 문제입니다. 뭐부터 관찰하라 했어요? 2차항을 관찰을 했죠. 2차항을 관찰했을 때 그들끼리만 가지고 인수분해 가능하면 진행하라. 오케이? 그러면 X 마이너스 2Y를 떡하니 써버리고 여기 X 플러스 Y를 떡하니 쓰는데 이 문제가 되게 쉬웠던 문제가 왜냐면 여기 2라 돼 있거든요. 그럼 두 개를 곱해서 2 나오는 것은 1 곱하기 2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있거든. 해봤자 총 4가지의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더 쉬웠던 문제는 Y의 개수가 나왔단 말이야. Y의 개수가 마이너스 3 나오려면요. 여기에 플러스 2고 플러스 1을 쓸 수밖에 없거든. 그럼 그때 X의 개수를 관찰하면 답이 얼마야? 3이죠. 그래서 정답은 3입니다.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36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Z가 1-i분의 1 플러스 i라고 되어 있고 요놈의 결과가 실수가 될 때 7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뭐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도 뭐 뻔하죠? Z를 뭐 한다? 실수화하겠죠. 그러면 2분의 2i가 돼서 일단 Z는 뭐 i예요. 주기 몇 개? 주기면 4가 되는 거죠. 4개는 해보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 이거 딱 보면 결국 무슨 얘기겠어? i의 n제곱 마이너스 i제곱의 n제곱이죠? 근데 i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라는 거지? 이렇게 쓴다고? 그 다음은 이제 플러스 i의 세제곱의 n제곱이겠죠? 근데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거든? 마이너스 i를 n제곱 하겠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의 n제곱 요게 이제 반복되는 친구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n 대신에 1을 집어넣잖아요?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은 i가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수부 날아가는 거 볼 수 있고요. n 대신에 2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네. 이쪽은 얼마니? 1, 여기는 내가 해봐야겠다. 내가 뭐 집어넣기로 했죠? 2 집어넣기로 했죠? n 대신에 2 집어넣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 나왔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나왔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나왔고요. 플러스 1이구나. 플러스 1 나왔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나와서 일단은 뭐 마이너스 2인가 봐요. 자, n 대신에 3 집어넣을게요. 자, n 대신에 3 집어넣었을 때 i의 수제곱이 마이너스 i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 나올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i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나와서 일단 제로가 나와요. 자, n 대신에 4 집어넣었을 때 얘는 1 빼기 1 빼기 더하기 해서 빵 나와요. 자, 뭐가 포인트냐면 지금 어차피 이 문제는 뭘 찾는 거였어? 너의 결과가 실수가 되는 걸 찾는 건데 어차피 주기만 봤을 땐 전부 다 실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규칙성을 바라봤을 땐 전부 다 실수가 나오는데 이 항의 개수가 총 몇 개였냐면 50개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50을 4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를 관찰해 보니까 이거든. 우리의 포인트는 저 2로 향하는 겁니다. 괜찮? 자, 무슨 말이냐? 충충충 가서 다시 얘하고 얘가 남다는 거 아니야. 결국 이 문제는 i의 n제곱에 저놈의 결과가 실수가 될 때가 언제니? 이게 궁금한 거라고. 너무나 명확하죠. 뭐만 관찰하면 돼? 주기가 4였으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만 관찰하면 된다 이거죠. 이해되죠? 실수일 때니까 두 번째하고 네 번째. 그럼 볼게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만 관찰하면 되는 건데, 한 사이클 안에서 얘가 실수가 나오는 건 두 개밖에 없잖아. 두 번째, 네 번째. 그럼 내가 70을 4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은 얼마입니까? 몫은 얼마? 17이죠? 나머지가 얼만데? 나머지가 2지.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한 주기가 4개인데, 거기 안에 실수가 될 수 있는 건 2개거든? 근데 그러한 사이클이 17번 나온대요. 그러면은, 갈 것이고, 다음 두 번째, 남아있는 항이 2개가 남나 봐. 그 남아있는 항 2개 중에는 다시 안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이렇게 되니까, 하나가 더 들어있지. 그래서 정답은 35가 되는 겁니다. 개수 세는 거 괜찮죠, 여러분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363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X 2차 방정식에 한 허근을 Z라고 했을 때 그 Z의 세제곱이 실수라면 A의 값은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이 나왔거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할까요? 정석대로 풀겠다라고 하면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대입을 하겠죠. 그러면 Z의 제곱 마이너스 AZ 더하기 A는 일단 제로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문제는 Z의 세제곱의 결과가 실수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Z 제곱만 남겨놓고 모두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럼 AZ-A라고 쓰는데 문제는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양변에 Z를 곱해 주겠죠, 여러분들이. 자, 이런 상황이 되면 Z 세제곱이 나왔고요. 우변을 관찰해 보시면 AZ의 제곱 마이너스 AZ인데 네가 무슨 수가 돼야 한다고? 실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괜찮죠, 여기까지? 자, 얘가 실수구나. 그러면 다시 내가 뭘 볼 거냐면 Z제곱이 보여요. 방금 Z제곱을 AZ-A로 쓰기로 했잖아요. 내가 저기서 Z제곱이 들어갈 공간에다가 AZ-A를 쓰겠죠. 자, 그러면 Z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네. 그럼 Z가 있는 것으로 묶어버리자. 그랬더니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실수다 라 했기 때문에 복수 허근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잖아. 얘가 뭐가 된다? 0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는 1이거나 0이겠다. 근데 A가 0이면 안 되죠. A가 0인 순간 X제곱은 0이다. 그럼 그 허근을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A는 1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이게 정석적인 풀입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지, 이제 앞으로는 Z의 세제곱이 실수다라는 멘트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다이어트로 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문제에 적혀 있다면 저놈의 제곱은 상수항과 똑같아야 한다. 바로 가시면 돼요. 이것도 꽤나 명확하거든요. 우리 1단원 때 배운 게 있어. 뭘 배웠냐면 X의 세제곱 더하기 A의 세제곱이라는 게 있다고 쳐. 그럼 얘가 X 더하기 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이 있잖아요. 그걸 만족하는 허근 이쪽에서 등장하겠죠. 무슨 말인지 인정했어?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제곱이 실수다라고 나왔을 때 물론 이렇게 가는 거 베스트긴 하죠. 이거 공부를 하시는데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시간 싸움이니까 우리가 바로 이쪽으로 가자 이거야. 만약에 딱 시험장에 들어왔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 딱 문제를 봤어. 그러면 1차항의 개수의 제곱은 너랑 똑같다라고 해서 이미 바로 난 나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z의 4제곱이 0보다 작다일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 하나, 세제곱이 실수일 때 해야 될 행동 하나, 이렇게 두 가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로 갈래요. 네, 36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고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음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도록 하는 정수 k값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최고차항계수에 미지의 상수가 붙어 있죠? 이건 2차 방정식인데요. 그러면 그놈이 제로가 되게 하면 안 되겠군. 그러니까 k는 1이 아닌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다 했거든요. 원래 이제 판별식을 쓰는 거긴 한데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명확하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건 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것은 내가 두 근의 합이 양수라는 걸 알려준 거고 두 근의 곱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음수겠죠. 이 문제는 결국 저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 제껴라라는 건데, 얘들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근과 개수와의 관계인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x제곱의 개수는 어차피 양수인 거란 말이야. 그럼 뭐만 보면 돼? 분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모분의 마이너스 너, 즉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한 거는, 그러면 k는 3보다 작은 놈이잖아요.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두 근의 곱, 너분의 넌데, 즉 분자만 보는 거죠.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k는 2분의 1보다 크는 거지. 그럼 여기에 만족하는 일단 저기 정수는 1과 2인데 문제의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1은 안 돼요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 한 개만 나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365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n, 자, f는 우리 여기 안 썼는데, 자, 아무튼 이런 관계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fk 더하기 fk 플러스 1이 1이다. 이거는 1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 아직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그랬을 때 3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가 봐요. 자, 일단은 읽어보면서 알겠지만, 얘가 누군지부터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가 봐요. 근데 일단 상태를 보아하니 거듭 제곱되고 있는 친구가 i랑 i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4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 둘, 셋, 4개 정도는 해보고 출발해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에이, 모르겠다. 하나씩 넣어봐야겠다. 그럼 내가 1일 때는 i 곱하기 i분의 1이니까 1. 괜찮네, 그죠? 다음에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i하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1 붙여버리겠죠. 다음 오른쪽 봤을 때는 i하고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쓰겠죠, 여러분들? 괜찮죠,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쟤를 곱하고 곱하기를 하겠지. 얘랑 얘랑 곱했을 땐 1 나오고 i 나오고 이쪽에서 i분의 1인데요. 그 마이너스 i라고 쓸 거고 플러스 1 나와서 일단 얘는 2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F3을 보면요. 다시 i 플러스 1 플러스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될 거야. 여기도 i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인가요? 근데 플러스지만 내가 그냥 마이너스 i분의 1 바꿔도 괜찮죠? 그러면 이제 여기 1 남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남으니까 일단 F3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인가 봐요. 미안합니다. i 제곱분의 1이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 써야 되나 봐요. 여기는 이제 1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자, 4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뭐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i의 4제곱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빵 나오는 친구겠네. 볼 필요 없겠네요. 오른쪽 어차피 뭐가 나오든 간에 빵 나왔을 테니까. 다음에 그럼 그 다음 번째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얘네가 무한 반복이 되고 있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면 fk 더하기 k 플러스 1 이웃한 두 놈의 합이 1 될 때를 찾아주세요였거든. 그 최초가
K가 3일 때예요.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여기 1이니까 여기 1이죠. 4일 때야. 그리고 또 없다가 또 다음 게 나오고 이러는 거야. 아,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구나. 최초가 3일 때랑 최초가 4일 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에서 30 이하를 했으니까 이렇게 관찰하면 되는 거지. 내가 첫 번째 케이스가 3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K를 주기는 4니까요. 4Q-1, Q는 자연수입니다. 그럼 최초가 3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또는 K가 P 없죠? 최초가 4일 때는 4P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30 이하를 했으니까 얘가 30보다 작거나 같은 얘가 30보다 작거나 같은을 만족하는 자연수는 여기 7개 나오고 여기 7개 나오니까 정답은 14개가 되는 거죠. 자,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주기 관찰하고 한 땀 한 땀 대입해서 문제가 원추 하는 걸 찾아보자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다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이어서 36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요렇게로 나와 있는 상태고 그 pn이 저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때 n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제로가 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 난 q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인수분해 되는 친구는 아니죠. 우리 저번 시간부터 내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얘는 세제곱해서 뭐 나온다? 1 나온다는 얘기죠. 세제곱해서 1 나왔다? 주기가 3이라는 얘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찰하라는 거야. 뭐 치환 따위 하자고 바로 하겠습니다. 얘가 제로다라는 건 세제곱이 1이고 주기가 3이다. 항상 어떤 문제든 간에 저기까지는 필수로 가셔야 돼요. 다음에 자 그랬을 때 어머 수학은 모양 싸움이라 배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친구는 무조건 나에게 마이너스 x의 제곱일 거고 얘 마이너스 x일 거고 얘 나에게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무한 반복이 되겠죠. 1 플러스 x의 4제곱은 1 플러스 x와 똑같을 거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곱해져 있단 말이야. 너하고 너를 곱한 그 결과가 x의 세제곱이라서 우린 x의 세제곱이 1이라 봤거든. 괜찮? 그리고 문제는 n의 5 이상의 자연수를 했어. 사실은 최초는 이거 3개에 2개 더 붙인 게 최초가 되겠는데 되게 이상하죠? 내가 뭔가를 아무튼 집어넣었을 때 제로가 되는 걸 생각을 했단 말이야. 여긴 제로가 된 거야. 그럼 여기 제로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32가 있다고. 그럼 그 앞쪽 동네에선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32가 나와야 정상인 상태야. 근데 얘네 3개가 지금 반복해서 계속 나올 거거든? 그러면 저 2는 몇 번 등장해야 돼? 5번 등장해야 돼요. 아니 이가 5번 등장해야 32라는 걸 쓸 거 아니야. 그럼 5번이 등장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저 3개가 5번 나온다는 얘기야. 3개가 5번 나온다는 것은 내가 15번째까지 간다라는 거죠. 15번째까지의 곱 자체가 2의 5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눈치채는 친구들 있죠? 그러고 나서 또 똑같은 사이클이 돌 텐데 얘네 2개가 나올 때까지는 어차피 여기가 1이거든? 2개를 곱한 게. 그러면 얘가 한 번 더 안 나오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15번째도 가능하고 아니면 17번째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될 수 있는 n의 합을 구하는 거랬으니까 15번째하고 17번째를 더해서 32가 답이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36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67번은 어땠습니까? 복잡하지만 이 유형은 우리가 자주 접했던 문제이긴 하죠. 자, 보시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 하겠다. 이미 앞서서 366번에서 동일한 문제를 풀긴 했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 and 알파의 세제곱은 1이다. 뭐 베타 마찬가지죠.
이 분홍 색깔이 머릿속에서 안 떠올랐잖아요? 빨리 이 영상 끄고 다시 개념 복습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또 볼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fx는 저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a랑 b가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는 이런 관계가 나왔는데 여기서 뭔가 흐름이 보이긴 하지만 알파의 5제곱 때문에 살짝 머뭇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알파의 5제곱, 근데 우리는 알파의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파의 제곱으로 바꿔서 문제 푸는 거구나. 조금만 더 해볼까?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라고도 쓸 수가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쪽 동네에다가 베타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저걸 쓸지 안 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오른쪽에서 중요한 것 같아. 그 오른쪽의 결과치가 3베타 플러스 1이거든요. 이거 뭐냐? 3베타 플러스 1 저거 웬 말이냐? 아이고. 라고만 하지 말고요. 아까부터 계속 우리 눈에 거슬렸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F 앞에 있는 바로 저 베타가 눈에 거슬린다고요. 그러면 양변의 베타를 나누었을 때 일단 이걸로 쓰겠습니다. 알파의 제곱은 3 플러스 베타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됐니? 자, 그럼 다시. 우리 저번에 그 얘기 했나 모르겠네. 이거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 군의 곱이 1이거든? 그런데 이 문제에서 베타분의 1이라는 멘트는 나보고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저 베타분의 1이라는 친구는 알파랑 베타랑 곱했을 때 1 나왔댔으니까 이 친구 알파라고 바꿔도 괜찮다는 얘기지? 그럼 조금만 더 가보자.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형태를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수학은 모양 싸움이니까. 나는 여기서 3을 3으로 보지 않고요. 2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분홍 색깔 너 자체가 나에게는 뭐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뭘 원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fx를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2-x가 되게 하는 그런 친구를 찾아주세요. 선생님, 제곱 아닌가요? 아니야. 난 얘를 x로 봤기 때문에 여기도 x로 보는 게 맞지. 괜찮아? 오케이. 자, 문제는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랬거든? 여기 써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fx는요, 누구를?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놈인데 여기가 똑같은 거니까 얘는 굳이 안 해봐도 되죠. 그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놈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리고 나서 우변에 있는 친구 그대로 오른쪽에 붙여주기만 하면 fx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fx라는 친구가 x제곱 더하기 3이라고 쓸 수가 있는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a 플러스 b를 구하는 거라서 a 플러스 b는 계수 비교하셔가지고 정답은 3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 바꾸는 요 작업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36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Z라고 했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마 생각을 하겠죠? 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 친구는 세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온다, 6제곱 했을 때 1 나온다. 그래서 주기가 6이다까지 첫 번째 멘트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번째 보시면 이제 저것이 양의 실수가 되는 이런 문제인가 봐요. 자, 나는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르면 두 개의 근이 1이고 두 개의 근의 곱 자체가 역시 1이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 1-z라는 친구는 z바라고 바꿀 수 있나 봐. 그러니까 얘를 z바라고 바꿔놓고 출발해도 괜찮다라는 문제이라는 것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되게 명확해졌다고. 뭐가 명확해졌냐? 아니, z의 n제곱 곱하기 z바의 2n 플러스 1제곱인데 z바하고 z를 곱했을 때는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랑 요거랑 묶어서
n제곱으로 처리를 하고 남아있는 친구만 보자 이거죠. 그게 z바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그럼 어차피 이쪽은 1로 그냥 사라지는 친구야. 이건 뭐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고 여기가 양의 실수가 되는 것을 찾아주세요라는 건데, 자, 양의 실수는 언제? 최초로 6이고 6씩 증가하는 친구란 말이야. 결국은 저 n 플러스 1이라는 게 6p일 때라는 거고, 그러면 n은 6p-1인데 그게 100 이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넘겨서 101이니까 뭐 16, 16개가 되는 문제가 됩니다. 괜찮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기성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36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n제곱 더하기 n제곱이 0 되게 하는 그런 5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조금 교육과정 외에 벗어나 있지만 복소 평면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복소 평면을 처음 배우신 분들도 어떻게든 따라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유, 이 문제 너무 어려워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가지고 시험장에 써먹으라고요. 자, 볼게요. 일단 알파랑 베타를 근의 공식을 통해서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러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라 마이너스 2니까 루트 2i가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거네.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라 마이너스 2분의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네. 자, 지금 내가 이제 복소 평면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허수라는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좌표 평면에는 쓰일 수 없죠. 그런데 복소 평면은요, 가로축을 실수부, 세로축을 허수부로 봐서 점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복소 평면에서는 허수도 우리가 좌표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보면요, 보통 복소 평면을 언제 쓰냐면 주기를 찾는다거나 거듭 제곱할 때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관찰하기 힘드니까 그 규칙성을 찾을 때 보통 많이 써요. 일단은 내가 이제 알파라는 친구를 플러스라고 가정할게요. 자,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가 푸는 거잖아요? 자,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꿨다고 쳐보고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꿨다고 쳐서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을 그 평면화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허수죠. 요게 이제 나한테는 이제 실수. 여기 실수, 여긴 허수.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를 딱 찍어보려고 했더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배경 지식을 넓혀봅시다. 이 복수평면을 이용하려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실수축, 허수축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삼각비를 배웠지. 그 삼각비를 여러분들이 살짝 알기는 알아야 돼. 오케이? 우리 어차피 이거 교육과정에 벗어난 거지만 이 정도, 삼각비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 문제 활용하는 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였거든요. 그거를 점 찍어보면은 여기에 찍혀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1대1 대 루트 2, 45도가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연결을 잡았을 때 요게 45도, 45도란 얘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되게 심플해져요. 아,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나누면 되겠군. 45, 45, 45, 45, 45, 45, 45, 45로 나뉘어졌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최초로 찍혔던 너 자리를 그냥 앞으로 첫 번째라고 쓸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세 칸 움직였네. 그럼 그 다음 다시 말하면 얘를 제곱한 모습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가서 찍힐 거고 다시 하나, 둘, 셋 찍힐 거고 하나, 둘, 셋 찍힐 거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아, 얘는 8번째였을 때 이쪽 자리에 돌아오는 거구나. 즉 실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쪽에 있다는 것은 실수라는 거고요. 이쪽에 있다는 것은 순허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오케이. 조금만 더 내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 친구 실수부랑 허수부를 제곱한 값이 얼마야? 1이지. 우리가 z 곱하기 z바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 부르죠. 그것에 루트를 붙인 걸 우리가 복소수의 절대값이라 불러요. 그게 1 나왔다? 주기가 얼마인지를 알려준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다음, 베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찍히냐면 여기에 찍혀요. 여기가 1번이야. 그럼 출발선 상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해서 5번씩, 5칸씩 가면 되는 거지만 거꾸로 가볼까요, 이제? 맨 밑으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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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찍히는 친구야. 그러니까 베타도 주기가 8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우리는 뭘 찾는 거였습니까? 그들의 결과가 0이 되게 하는 n값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래프상에서는 한 직선 위에 있고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야. 물론 n은 똑같은 상태니까 같은 숫자가 적혀 있어야겠지. 자, 그거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일단 1은 안 되죠? 1은 같은 라인에 없으니까 2는 어때? 2는 같은 라인에 있네요. 근데 2가 보이면 모두 보여야 돼? 6도 보여야 돼요. 일단 요거 있네요. 그 다음에 3 안 되고 4 안 되고 5 같은 방향이지만 반대쪽 바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하고 8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특징이 뭡니까? 2부터 시작해서 4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어야 돼. 그럼 그 다음 10번째는 당연히 11에 있을 거고 14번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 하는 거죠? n의 개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반화 시켜서 지금 내가 4개씩 증가하는데 그 최초가 2였으니까 4p-2라고 쓸 거고 50 이하라 했기 때문에 요놈을 요렇게 써서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 몇 개라고? 13개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저 복수평면 여러분들 어렵다, 힘들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요거 하나 잘 써먹은 다음에 다음 문제, 요거 좀 이해됐으면요. 다음 문제 한번 적용을 시켜봐요. 그럼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파트야. 됐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37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고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은 뭐 가조건하고 나조건이 적혀 있기는 한데요. 자, 일단은 요렇게롬부터 볼게요. 뭐를 볼 거냐면 아니 뭐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의 근을 플러스 2 했다는 건 x가 들어간 자리에 뭘 하라? x-2를 하라. 자, 우리가 선행이 조금만 돼 있는 친구라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했다.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는 것은 x가 들어갈 자리에 x-1을 집어넣었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친구, 여기 나와 있는 친구다가 x-2의 제곱 더하기 a의 x-2 그리고 b를 쓴 결과가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x의 개수를 보게 되면요 3a라는 게 나오고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4 플러스 a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넘기면 2a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 보시면은 3b라고 쓸 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쓰겠대. 근데 a가 마이너스 2였거든? a가 마이너스 2면은 플러스 4니까 8 돼요. 그러니까 2b가 8이라는 것은 b가 4라는 거지. 자,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런 거야. 그럼 a랑 b를 다시 첫 번째 식에 대입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게 있어야 한다고. 야, 이거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알파도 그렇고 베타도 그렇고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 나온다는 것을 일단 알려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에서는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은 양수됐거든?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세제곱만 봤을 땐 양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둘 다 똑같이 마팔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인데 그 다음 번째를 볼 때는 이렇게 할 거거든. 4제곱이지만요. 알파 세제곱이나 베타 세제곱 모두 마이너스 8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8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 했을 때 나한테 마이너스 A거든. 마이너스 A는 2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6 여전히 바뀌지 않군요. 다음 그 다음에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을 관찰할 거예요. 역시 마이너스 8로 묶었을 때 여기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봐봐요 여러분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야. 이거 한번 써놓고 갈까? 자,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고요. 미안합니다.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고요. 알파랑 베타랑 곱한 것을 4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것은 곱셈공식 변형식에 따르면 제곱 마이너스 2배에 넣어 해서 얼마야? 마이너스 4 나온다고. 여기까지 괜찮?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는 32가 나와야 정상인 거지. 됐습니다. 다음에 자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의 경우는 자 우리가 지금 최초로 양수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답은 아니에요. 왜냐? 그 애는 그 다음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야 됐거든. 그 물론 이제 후보가 나왔긴 했지만 그 다음 것도 관찰은 하셔야죠. 미안합니다. 자 알파 6제곱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알파 6제곱의 경우는 자 알파 6제곱 64잖아요. 64를 2번 더했어요. 128이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알파의 7제곱 더하기 베타의 7제곱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써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이제 요거 놈을 묶은 상태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를 보자라는 거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니까 요게 이제 나에게 원추 했던 이거 다시 쓸게요. 128이 아니고 64로 묶은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고 얘가 2니까 128에 나오지. 최초로 성립하는 친구가 등장했지. 그때 n값을 구하랬으니까 우리 n값은 뭐다? 6이다. 이 문제는 한 땀 한 땀 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37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정삼각형 ABC에서 두 변의 중점을 MN이라고 하고요. 전표는 반직선 MN이 정삼각형과 외접원에 만나는 점을 이제 P라고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P가 1이고 MN의 길이가 X라고 했을 때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1을 구하라. 이제 이런 문제인데,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많이 위축되기는 하죠. 위축되기는 한데, 그냥 뭐 천천히 가보자. 원 안에 정삼각형이 내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점대칭일 수도 있고 선대칭일 수도 있고 대칭성이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이런 거 한번 싹 그려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여기 뭐 Q라고 작성을 했어.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뭘 그렸어? 이등변 삼각형 그린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나타냈다는 것은 여길 내가 동글뱅이라고 탁 썼을 때 이 짝도 동글뱅이라고 쓸 수가 있는 구조인 거고 괜찮?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 뭘 생각할 거냐면 우리가 원주각이라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운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보조선 따위를 딱 그려준다면 여기가 땡글뱅이라면 이쪽도 원주각에 의해서 땡글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야. 다음에 두 번째, 중학교 2학년 때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다. 중점 연결 정리에 따르면 이게 평행할 거라고. 그러면 평행과 동시에 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x인 걸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60도라는 거죠. 여기도 60도라는 거야. 막곡지각에 의해서.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것도 60이면 여기도 60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렇게 주황 색깔 보이니? 삼각형 PAM 이라는 친구하고 그다음에 삼각형 우리 좀 과정 쓰면은 CPN이겠네요. 자, CPN이 현재 AA 닮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괜찮죠, 여러분들? 자, 그 왜 중요한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X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1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가자라는 거죠. 지금 대응하는 게요. 이 첫 번째 삼각형에서 PA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MP의 길이는 내가 알아. PM. 그럼 저쪽에서 대응변은 CN이거든? CN, 우리 X인 거 알아. 아, 그러면 X 플러스 1 대 X는 하고 가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나 AM 길이 뭔지 알거든? 근데 PN의 길이 뭔지 알죠? 1. 이렇게 여러분들은 대응변들을 각각 확인해가지고 닮은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이거 내가 전개했을 때 X제곱은 X 플러스 1 될 거고, 그래서 요렇게까지 완성시키겠죠. 근해공식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형태를 보아하니 저건 양변에 X를 나누어서 X-X분의 1이 1이에요 라는 걸 주고 싶었던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1을 구하라는 건데 곱셈공식 변형식에 따르면 너의 세제곱 플러스 3배의 너에 다시 저 곱해서 정답은 4가 되는 거예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르지 않고 쭉 갈까 그냥? 자, 372번 문제 한번 바로 가겠습니다. 5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i의 n제곱 더하기 i분의 1의 2n제곱의 m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가 봐요. 다시 m과 n은 모두 5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문제에 써 있으니까 이건 살짝 스킵하고요. 그 안쪽, 중간 안쪽에서 보시면요. i의 n제곱 일단 보이시고 i분의 1을 제곱 먼저 할 수 있죠. 그럼 걔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제곱인가요? 요것에 m제곱이 뭐? 음의 실수가 되어야 한다. 자, 음의 실수라는 멘트가 보이자마자 순어수가 떠올라야 정상인 거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좀 우리가 느껴지는 바가 있죠. 일단 거듭제곱되고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1 또는 i이기 때문에 공통 주기는 4가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4개는 일단 써봐야 될 것 같아. 바깥 말고 안쪽에 있는 친구요. 그럼 내가 n 대신에 1, 2, 3, 4 일단 4개의 형태를 좀 하나하나 관찰해 볼 건데요. n이 1일 때에는 그냥 i-1이고요.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제로가 나오고 n이 3일 때에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n이 4일 때에는 1 더하기 1이니까 귀요미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음의 실수가 나온다는 건 아무튼 그 안쪽에 순어수에 관련된 친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제외를 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이거 당연히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저거 자체로 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친구죠. 내가 이 친구를 만약에 제곱을 했을 때에는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얘는 마이너스 2i가 되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왜? 얘는 2i가 될 거니까요. 마이너스 2i나 2i는 우리한테는 뭐다? 순어수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거고요. 조금만 더 관찰을 해볼게. 뭘 관찰을 할 거냐면 그러면 이제 이 안쪽이 제곱이 된다는 것은 m값은 일단 2부터 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는 이거 안 잘리죠, 여러분들? 네. 자,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 m값이 2야. m값이 2라면 지금 이 상태거든?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이 상태니까 한 번 더 제곱, 다시 말하면 4가 됐을 땐
요놈의 제곱이니까 내가 원추하는 음의 실수가 등장한다고. 괜찮?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내가 m 값을 다시 2에서 m이 6일 때는 될까? 안 되지. m이 6일 때는 될까?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붙이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 확인했죠? 그럼 m이 8일 때는요.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곱한 거야. 그럼 이거 얼마야? 16이죠? 우린 양의 실수가 아니고 음의 실수 찾는 거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럼 다시 또 4를 붙여서 12일 때 마이너스 64니까 이건 가능하지. 그러니까 최초 되는 친구가 4였는데 몇을 더했을 때? 8을 더했을 때. 그러니까 m의 입장에서는 주기가 8이라는 겁니다. 됐음? 얘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관찰해 보자고. m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기가 8인 친구인데요. 최초가 4가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관찰을 했을 때 50 이하라고 했고 요렇게 작성을 해서 자, 이거는 이제 얼마니? p가 6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n 값을 보는데 n 값은 뭐 쉽죠 뭐. n이 왜 쉽냐면은 이 상황과 이 상황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상황의 경우는 뭐 첫 번째 상황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한 사이클에서 두 개가 존재는 하잖아요. 근데 50 이하의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50 나누기 4를 먼저 해주신다면 몫은 12가 되고 나머지가 2가 되거든. 그 나머지가 이 중에서 하나가 또 관찰이 된단 말이야. 해서 일단 12 안에 두 개 있고요. 하나만 더 챙겨서 25개가 나와요. 누가? n이. 그러면 우리 순서상계 쓰고 하는 거죠? 아까 6과 지금 이제 얼마니? 25인가요? 25를 계산했을 때 15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해주세요. 다음 문제를 넘어갈게요. 이것도 그냥 끊기지 않고 쭉 갑시다, 그냥. 자, 373번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문제 요거 하나 이제 풀고 갈 건데요. 그래요. 여기 한번 싹 지워서. 여기까지 오기 참 힘들다. 요번 단원이 좀 양이 많아서 조금 힘들었네요. 갑시다.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373번이에요. 직류면체의 세 모서리의 길이를 각각 A, B, C라 했을 때 X에 대한 방정식을 그렇게 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형태를 보아하니 뭔가라는 전개를 하고 싶고요. 그럼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B, B, C, CA면 두 개씩 등장하네요. A뿔, B뿔, CX라고 쓸 거고 뭐 상수항 쪽은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쓰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뭘 원추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문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을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허근을 갖도록 하는 세 양수 A, B, C가 존재한다. 자, 허근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다? 그렇죠. 내가 한번 판별식을 쓰겠다라는 건데 4분의 D를 썼을 때 A뿔, B뿔, C에 제곱 마이너스 3배에 넣거든. 근데 얘들아, 이거 우리 알고 있는 친구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 그럼 아주 자동, automatic, 2분의 1 딱 묶어버렸을 때 A-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이 될 거고. 자, 문제에서 서로 다른 이라 멘트 있었나요? 그런 멘트는 안 보였죠? 그러니까 A랑 B랑 C가 지금 같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올 것 같아요. 판별식 D는. 근데 기억에서 허근을 갖도록 하는 A, B, C가 존재한다 했거든?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니까.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중근을 가질 때 세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모두 같다. 중근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가 빵일 때. 그게 언젠데? A랑 B랑 C가 모두 같을 때니까 정삼각형이겠죠? 모두 길이 같다. 맞는 문장입니다. 다음 디귿이에요. 정육면체가 아닐 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자, 이거 무슨 말일까? 자, 정육면체를, 아이고, 내가 삼각형이랬니? 미안합니다. 삼각형 아니에요. 정육면체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이런 얘기죠. A, B, C 중에 적어도 한 놈 다를 거란 얘기야.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셋 다 모두 같을 때에는 판별식 D가 빵인데 적어도 한 놈이 같지 않다면은 0보다 큰 놈 나오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큰 수가 나오죠. 그럼 안음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것은 니은과 디귿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복소수와 2차 하방정식 파트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열심히 잘 따라줘서 감사하고요. 집에 가서 오늘 내가 복습, 우리 그 선생님이 오늘 강조했던 것들이 있어. 뭐, 4제곱이 0보다 작을 때, 세제곱이 실수일 때, 요런 것들 다시 한번 그 개념 필기 노트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시험 보기 직전까지 달달달달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복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습평면 그동안 막, 나 이거 너무 어려운 거라 할 수 없어 했던 분들도 오늘 이후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